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명령은 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13일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일주일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라는 아라크 중수로를 공격했고 이란도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군요. 예,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고 예. 이미 작전 승인은 나가 있고요. 최종 명령만 아직 내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왜 기다리고 있는가? 네. 뭘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예. 마지막으로 이란과의 어떤 지금 메시지를 주고 전달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 계획 중인 그 작전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란과 미국과 계속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최근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마지막 미국이 최종적으로 또 한 번 새로운 제안을 했고 최근에 그 이란의 민간 비행기가 3대가 오만으로 넘어갔다는 얘기 있었죠. 거기에서 아마 가서 그 메시지를 받고 답변을 이미 미국 쪽에 준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이미 전달됐을 텐데 아직 미국 쪽에서 반응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 답변이 어떤 답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서 이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 고위급 당국자와 안보 관계자들에게 IT 기기를 쓰지 말라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또 이스라엘 국민을 상대로 좀 거짓 문자 메시지를 유포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이버전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실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서로 사이버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이란에 하는 게 아니라 이란도 이스라엘 쪽에서 사이버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에 있는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해킹이 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역시도 이란 내에 있는 어떤 통신시설, 그다음에 이란 국영 기업들이 사용하는 어떤 광고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방송 여기는 해킹을 해서 이란이 실제로는 지금 전쟁에서 상당히 어렵다, 지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서로 이제 심리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양측이 그러면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작년에도 삐삐 폭탄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또 엄청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공격 초기부터 이란의 수뇌부와 그다음에 핵과학자 기술자들이 20여 명 이상이 암살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위치 파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쓰지 말라는 것보다 전화선을 쓰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암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통신기기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계획하는 건 승인을 했는데 공격하는 건 지금 보류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으면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은 싫어한다고 말해왔잖아요. 그러면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저한테 계속 물어볼 게 협상이 5차까지 했는데 협상으로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선회했냐. 결국 5차 협상까지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고 6차 회담을 했어야 됐는데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는 우라늄 농축 권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이란 영토 내에서는 절대 우라늄 농축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은 협상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지금 남아야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이란과의 어떤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핵무기 안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포기하겠습니다. 이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낮아 보이고요.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렸을 때 미군이 중동 지역에 나가 있는 미군이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이며 당연히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겠죠. 거기에 대한 미국이 어느 정도 그 보복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올 후폭풍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을지 그것을 얼마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막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이제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다. 그러면 결정 내리겠죠. 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감행하면 그러면 첫 번째 타깃은 어디일지, 포르도 지하 시설일지, 그리고 과연에 그 시설이 파괴가 된다면 이란의 그 의지는 꺾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포르도가 맞은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만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뭐 지하 100m 있다는 예. 핵시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단독으로는 절대 때릴 수 없다. 예. 그래서 미국만 가지고 있는 최신의 벙커버스터 네네. GBU-57을 반드시 거기에 투하를 해야 그것도 한 발만 아니고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세네 발 계속 뚫어뜨려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 예. 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예. 다만 핵무기 개발 의지가 있더라도 핵시설 다 부셔버리면 시간은 뭐 5년, 10년 이게 딜레이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그 의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의지라든지 핵 기술 뭐 이런 것들은 결코 지울 수는 없겠죠. 예. 근데 그 벙커버스터로 미국의 벙커버스터로만 거기를 그 핵시설을 그 파괴할 수 있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참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참전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란의 그 이스라엘에서는 벙커버스터 미국의 벙커버스터 없이도 우리 걸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기술까지는 아직 없는 건가요? 제 판단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스라엘이 포로도를 몇 번 이미 공격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위에만 지상에 나와 있는 시설만 부술 수 있지 100m에 있는 지하 시설은 예. 전혀 지금 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걸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트럼프에게 계속 요청을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미국이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걸 바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계속 미국의 벙커버스터 없이도 우리는 이란 너네 그거 파괴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는 위협인가요? 그렇죠. 블러핑이죠. 블러핑이군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미국과 이란으로 번져서 장기화할 수 있다. 또 이란이 소모전을 벌일 것이다라는 등의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좀 이란의 반격 능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지금 전쟁 전에 한 2,000발의 탄도미사일이 있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는 한 1,000발 정도 돼 보이고요. 근데 이것은 추산이기 때문에 만약 3,000발 있었다면 지금 남아 있는 건 한 1,500발 정도 네. 남아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쏜 게 400여 발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아직도 뭐 1,000발 이내에 탄도미사일이 있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고요.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들도 괴롭힐 수 있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들은 꼭 이란이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후티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도 만약에 이란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한다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하메네이 위치를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하메네이는 트럼프가 항복하라니까 항복 안 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란은 대통령이 따로 있잖아요. 네. 하메네이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메네이는 뭐 신 같은 존재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란 내에서 최고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대통령은 아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국방, 외교, 전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39년생인 화면에 보이는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예.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의 정치 시스템 우리가 신전 정치라고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요. 이슬람 법학자예요. 이슬람 법을 제일 잘하는 이슬람 학자입니다. 그런데 학자가 어떤 특정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경우에요.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란의 가장 독특한 시스템이고 이게 이제 1979년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는 이란이 정상 국가로 가려면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란의 혁명 세력들은 그럴 생각이 없죠. 79년부터 지금까지 혁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꾸준히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집권 세력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하메네이는 지금 어디 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미국은 하메네이가 어디든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공격은 아직까지 안 하는 겁니까? 뭐예요? 안 하는 거죠. 목숨을 살려주는 이유는 하메네이가 정책 결정을 하라는 거죠. 당신이 빨리 항복 선언을 해라. 그래야만 이란 전체가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만약에 암살을 하게 되면 누가
최종 결정을 네. 할까요? 결정권자가 없어지니까. 예, 결정권자가 없어지면 더 혼란스럽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빨리 항복하는 그 의도로 좀 하메니는 살려주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하메네이가 좀 버틸 수가 있을지,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협상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미사일이 소진되는 거는 이란만 소진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도 소진되고 있어요. 예. 저 요격망 미사일, 방공 미사일 계속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상당히 힘들고 이란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만 예. 이란은 지금 버티려고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뭐 언제 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해서 더 이상 우리 못 버티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고 이란이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폭탄으로 공격을 받는 것은 그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더 위험한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즉 이란이 볼 때 미국은 큰 사탄이고요.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에요. 자, 그러니까 큰 사탄이 요구하는 이 협상 조건을 우리가 정말 굴욕적으로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받아서 지금 협상에 오케이 한다면 예. 이란으로서는 그거는 정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는 받을 수 없다.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뚜주를 맞는 거는 괜찮지만 미국에게 굴복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양측 간에 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 15일 날 6차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남겨놓고 13일 날 공습을 받은 거잖아요, 이란이. 근데 보도를 보니까 이란의 뭐 대통령 전용기로 추정되는 뭐 항공기 등등에서 석 대가 오만에 도착했다는 네, 거예요. 네. 오만에서 핵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그널은 이란 측에서 핵 협상을 위해서 오만으로 미국에 통보하고 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란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러 아마 지금 오만으로 갔고요. 오만이 계속 중재를 해왔기 때문에 예. 미국과 이란 간의 간접 협상을 그래서 거기서 미국이 보낸 최종 제안을 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다시 미국으로 보냈을 것이다. 뭐 일각에서는 저기에 알리 하메네이가 타고 있지 않냐, 네. 탈출하지 않았냐,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좀 확인할 수 없는 길이고요. 예. 뭐 아마도 협상 때문에 갔을 거고 그리고 내일 예. 유럽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프랑스나 영국의 외무장관과 예. 또 협상을 해요. 이것도 미국이 조금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네.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도 협상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 리포트처럼 최종 뭐 이런 게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란은 미국의 그런 모든 핵 포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느낀다면 만약 이번에 핵 협상을 한다면 미국 쪽에서도 다 포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안 지켜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요. 예. 미국도 조금만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타협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양보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란이 전달했다는 그 답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답변이 아니지 않을까. 순전히 뭐 제 데피셜입니다. 그럼 그 암울한 예측이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 러시아는 이 중간에 왜 계속 중재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 러시아는 외교적인 성과로 만들고 싶죠. 본인이 뭐 사실 이란을 무기로 도와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코가 석자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석유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대신 그래서 오히려 더 득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란과 미국과는 상당히 지금 대치 국면에서 러시아가 그걸 중재해낼 수 있다면 엄청난 외교력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양측 간의 충돌을 자제하고 내가 중재를 해서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에 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성일광 서강대 유로네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